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으면 가장 먼저 사야 될 레고가 있죠? 바로 모듈러입니다. 보통 이제 모듈러 빌딩 시리즈가 매년 1월 1일에 출시가 되는데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1월 1일에 가장 처음에 사는 레고가 이 모듈러 시리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게 바로 여러분 이번에 새로 나온 2025년 모듈러입니다. 짜란!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튜더 코너라는 제품입니다. 튜더라는 건물 스타일이 영국식 건물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네,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만 튜더 스타일을 조금 넣었다. 그래서 코너 형태의 건물로 되어 있어서 튜더 코너라고 이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가격이 309,900원이에요. 그러니까 31만 원 정도 되는 건데 피스 수가 3,266피스입니다. 부티크 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홈에 30만 원에 올라가 있는데 3,000피스가 조금 넘는다는 걸 가정하면 얘는 이제 3,200피스가 넘는데 가격이 31만 원이니까 그래도 최근에 나온 모듈러보다는 가성비가 좀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이제 자연사박물관이랑 재즈클럽이랑 같이 이렇게 코너 형태로 전시할 수 있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이제 오픈을 해볼게요. 자, 우후! 오, 여러분, 인스 포장지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보통 설명서 포장지가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판도 이렇게, 요런 게 넣어서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설명서는 마트에서 종이백 달라고 하면 주는 것 마냥 생겼네. 이렇게 찢었더니,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안쪽에 뭐 살짝 이렇게 아주 설레는 조립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튜더 코너 조립을 다 했습니다. 이 박스 뒤에 있어요.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이게 바로 튜더 코너입니다. 우후! 자, 실제로 여러 건물들이 합쳐져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도 색도 다르고 밑에 층도 그렇고 이쪽은 튜더 스타일, 이 옆쪽으로 돌리면 또 다른 건물이 붙어 있고 여러 건물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도 색깔이 굉장히 많죠. 근데도 조화로워. 그래서 많이 예쁘다. 힘이 예쁘다. 기존에 이제 재즈 클럽 같은 경우에 여러 건물을 섞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색이 좀 너무 쨍해서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색 배합이 여러 개가 섞여 있음에도 좀 약간 잘 어우러진 느낌이라서 저는 굉장히 예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튜더 스타일을 좀 넣어놨기 때문에 기존 모듈러와도 좀 차별되는 점이 있지 않았나 좀 싶고요. 약간 오래된 건물을 다시 개조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좀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립을 하면서 굉장히 좀 재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층, 2층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쌓아 올려지는 재미도 있었고 여러 특색이 있는 건물들이 하나로 붙어 있음에도 약간 예전 어셈블리 스퀘어 같이 다 붙어 있음에도 각각 따로 노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조화롭게 붙어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쪽에 튜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검은색 선들 있잖아요. 이 검은색 선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특이하게도 조립을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레고 빌드를 이제 위로 계속 쌓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브릭으로 사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브릭을 끼우고 막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서 이 문양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프린팅이 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조립으로 만든 거다. 그래서 이 튜더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좀 열심히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만족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니 피규어는 이렇게 7명이 들어있어요. 공홈에 보면 분명히 미니 피규어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7명입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요 1층에 보면 잡화점이 있습니다. 이 잡화점에 정장을 입고 있는 마네킹이 있는데 그 마네킹까지 포함해서 8명이다. 그래서 사실상 미니 피규어는 7명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8명인 이유는 여기 안에 있는 마네킹까지 쳐서 8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행인, 잡화점 주인, 요리사, 식당 주인, 굴뚝 청소부, 여기 3층 세입자, 그리고 이분이 이 2층 시계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미니 피규어는 바로 이 행인이에요. 행인. 지금 보면 우비를 딱 입고 있는데 이 모자가 좀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라는 아이디어 시리즈의 기차가 있습니다. 그 기차에서 이렇게 똑같이 빨간 모자를 쓴 행인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녹색 자켓 같은 걸 입고 있는데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디자이너의 설명을 보니까 모듈러 세계에서 자주 눈에 띈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모듈러들 미니 피규어를 다 봤는데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중요한 미니 피규어는 요 행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튜더 코너의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부예요, 외부. 1층의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꽃들도 이렇게 쫙 되어 있고
어셈블리 스퀘어에 1층에 보면 꽃집이 있어요. 그 꽃집에서 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당 주인분이 꽃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다가 여기저기 이제 꽃을 장식을 해놨다. 위쪽에도 꽃이 이렇게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꽃이 많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앞부분에 보면 식당 앞에 요게 있어요. 요게 이게 뭐냐면 차가 이제 그 인도로 넘어오지 못하게 좀 막는 가드레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가드레일이 저는 그냥 해놓은 건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아니라 승리의 징표 같은 거로 대포를 형상화해서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그 대포를 끼워 넣는 곳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서 넣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드 레고를 딴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여기 더 올드 가드 인이라고 써 있는데, 원래 가드 인이라는 레고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고 제품의 이름을 따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약간 벽면에 보면은 튜더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 튜더 스타일을 여기다가 입혀놨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래서 따온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코너 형태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부티크 호텔 설명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이런 코너 형태의 모듈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면이 절단되어 있는 형태였단 말이죠. 예전에 시네마도 그랬고 은행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부티크 호텔이 그렇게 3면이 전시가 가능하도록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면이 있고 요 한 면이 있고 이 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3면이 다 전시가 되게끔 나오고, 이 한 면만 다른 모듈러를 붙여서 전시를 하면 훨씬 더 예쁘게 전시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1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메뉴판도 이제 있습니다. 스페셜로 약간 생선 요리가 가능하다라고 써 있는데, 이게 또 이스터에그가 있어요. 이렇게 뒤쪽으로 돌려보면 여기에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근데 쓰레기통에 고양이를 여기다가 조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왜 고양이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죠. 자, 여기 이제 쓰레기통 뚜껑을 딱 이렇게 열면 안에 생선이 있어요. 이제 뭐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여기다 버렸겠죠? 여기 생선이 여기 들어가 있고, 또 오늘 또 식사다! 그래서 밥을 먹는 요것들을 표현을 하려고 여기다 이제 고양이를 끼워서 조립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센스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잠깐 3면이 전시가 된다는 점에서 부티크 호텔을 언급을 했는데, 삼각형이에요. 전체적으로 호텔 디자인이 삼각형으로 나왔는데 그거를 좀 차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벽이 1층 레스토랑만 이렇게 살짝 사선이에요. 그래서 인도를 살짝 먹고 이렇게 사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계단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층을 한번 보려면 이 여기를 분리를 하면 돼요. 이렇게 분리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1층에 딱 들어오면 벌써 커다란 카운터나 바 같은 게 보여요. 근데 거기 위에 뭐 베이컨이라든지 계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뒷부분에 컵들과 커피 머신이 있는데, 예전에 그 카페 코너에 있는 거를 좀 모티브로 사봤다고 해요. 근데 어디가 카페 코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디자인의 의도와 다르게 이 카페 코너 자체가 10주년 모듈러로 어셈블리 스퀘어에서 다시 재현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차광막을 그대로 갖고 오는 형태로 이스터에그를 숨겨놨는데, 오히려 그걸 참고한 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카페가 쭉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면에 보면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도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연기가 빠져나가는 곳도 있고요. 옆에 뭐 소세지 같은 것도 있고, 각종 소스에 팬까지 이렇게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좁아 보이긴 하는데 요리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요리사는 여기 있으면 되고요. 식당 주인은 이제 여기 카페 부분 카운터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전시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그 옆면으로 넘어오면 아까 제가 레스토랑과 1층에 잡화점이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잡화점으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네킹도 있고요. 여기 보면 모자와 각종 실 같은 것도 있고, 우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아까 그 어셈블리 스퀘어처럼 다른 모듈러랑 연결되는 요소가 있는데, 재즈클럽 2층에 보면 그 양복점이 있습니다. 그 양복점에 있는 테일러가 여기에서 그 양복을 만들기 위해서 실을 많이 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둘은 좀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층은 아까 제가 시계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온갖 시계들이 있습니다. 시계가 정말 많아요. 시계가 진짜 많고, 마음에 들었던 디테일 하나가 뭐냐면 이거 시계공이 작업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돋보기로 그 시계가 실제로 확대되어 보이게끔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밀 작업을 하는 이런 것들을 묘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계를 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시계도 이제 그분이 하신 거거든요. 그분이 제일 자신이 만들었던 시계 중에 제일 높은 업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타운홀, 예전에 이제 모듈러 시리즈의 시청이라고 있었는데 그 시청 가장 꼭대기에 보면 시계가 하나 있거든요. 그 시계를 만드신 분이라고 합니다. 예. 앞으로 나올 모듈러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시계는 아마 이분이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층은 여기를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이렇게 분리하게 되면 3층이 나오는데 여기가 다락방인데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고 공간 전체를 아까 그 세입자분이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고양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캣타워가 있어요. 네, 캣타워 보시면 되고 여기 뭐 고양이 물이랑 이런 것들을 주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나 소파 이런 것도 보이고 그냥 원룸 형태입니다. 원룸인데 굉장히 넓은 원룸이다.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은 책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엔 3층에 보면 카멜레온이 있어요. 근데 그 카멜레온이 곤충을 먹으니까 여기 보시면 곤충이 있거든요. 이분이 곤충도 키우세요. 근데 여기에 절대 못 오게끔 한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 비 오는 날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서점에서 산 책을 비 오는 날 읽는 거를 좋아한다 라는 이제 이 디자인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서점을 갈 때 책을 가지고 오려면은 자전거에다가 이렇게 앞에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전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전거의 주인은 바로 이 다락방 세입자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듈러에 애완동물 병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너정비소에 있어요. 코너정비소 2층을 보면 애완동물 병원이 있는데 거기를 데리고 갈 때도 얘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고양이를 태우고 이제 미니피그를 태우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 입구로 올라와서 바로 3층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 문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고요. 이제 옥상으로 가려면 이제 여기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요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아마 굴뚝청소부가 그 통로를 통해서 끝까지 올라와서 굴뚝청소를 했을 거예요. 현대식 난방을 쓰면 이제 굳이 이런 굴뚝까지는 필요 없는데 그럼에도 이제 전통적으로 좀 보존을 해야 된다거나 뭐 아니면 미적 이유에 있어서 보존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굴뚝을 청소를 하는 부분을 이제 연출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기야, 내가 이 튜더 코너에 정말 이상한 디테일이 있는데 그걸 지금부터 소개해 줄게. 여기에 보면 쥐구멍 같은 게 있어. 여기 보이지? 틈이 있는 거. 이 틈이 뭐냐? 여기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넣고 위로 들어 올리면 뿅! 뭐야? 이 안쪽에 화장실이 있더라고. 약간 변기 뚜껑도 있는 거야 지금? 변기 뚜껑도 있어.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줄게. 이렇게 안쪽을 보면 원래는 이 문으로 들어가면 안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잘 안 보여. 여기 화장실이 있는 것도 솔직히 디테일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분리하기 쉽게 손톱을 안에다 넣으라고 이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였어. 그래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에 뭐 변기에 물 들어가 있는 것까지 표현이 되어 있지. 네. 여기 화장지도 보이고 어디? 변기 물 내리는 여기 화장지 있어. 그렇네. 두루마리. 여기 화장지 있고 여기 변기 물 내리는 것까지 되어 있어. 뚜껑 닫혀? 뚜껑? 뚜껑은 이렇게 부시면 돼. 화장실에 근데 세면대가 없어. 세면대가 없어. 손을 못 씻는다. 굉장히 청결에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상한 디테일 두 번째. 이거는 진짜로 이상해. 2층에 이 책상 옆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딱 열면 안쪽에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안에 이렇게 진공청소기가 있어. 그래서 진공청소기로 여기를 막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 이 진공청소기를 빼게 되면 이렇게 어머. 이렇게 열리게끔 되어 있어. 그러니까 통로가 있어. 이게 위층에서 시계를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도주할 만한 상황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비상통로로 1층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야. 아니 그 통로로 떨어졌다면 주방이거든? 이 밑에 위험한데? 1층 레스토랑의 주방이야. 너무 위험하지. 여기서 떨어진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청소기를 넣어놨다고 쳐. 분리를 하고 나서 내가 청소기를 보고 싶은데 이 문을 열고 여기다 손가락을 넣기가 굉장히 힘들잖아. 너무 그렇죠. 작아서. 그럴 때 이렇게 빼주는 거야. 청소기를 뺄 때 요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물건을 꺼내거나 안쪽에 화장실을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디자이너의 센스다. 이상한 디테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디테일도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다른 모듈러와 함께 전시한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전부 일자로 전시를 했어. 여기 위에다 전시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스카이라인이 한 번에 좀 윤곽이 보이고 괜찮네. 이쁘다. 이번에 조립한 튜더 코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너 형태이기 때문에 끝에다가 갖다 놨어. 아니 근데 다른 애들보다 작아 보인다 뭔가. 요 계단 때문에 건물 폭이 조금 줄어들었어. 그래서 약간 여기에 있는 이 펜스, 철제 펜스가 이렇게 위로 연결되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거고, 이 자연사 박물관 옆에 얘를 또 둔 게 여기에 무슨 넝쿨들 올라오게끔 화단 같은 거로 해놨는데 이게 화단도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둘이 연결되게끔. 이렇게 해놨고 나머지는 그냥 건물끼리 붙어있는 형태라
여기도 건물이 끝에 단면이라서 그냥 딱 붙여가지고 그래서 나름 생각하면서 붙였다. 이 튜더라는 디자인 특색 때문에 다른 모듈러와 조금 차별화되는 점이 있었어요. 오히려 이게 기존 모듈러의 통일감을 좀 해친다거나 다른 모듈러랑 안 어울리는 것들 때문에 좀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구매할 때 고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부티크 호텔보다는 좀 튜더 코너가 아무래도 하이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선으로 1층 레스토랑을 디자인을 하긴 했지만 이 사선의 평면적 자체를 위로 끝까지 올리지는 못했어요. 부티크 호텔은 사선으로 만든 다음에 그 오각형인 그 모양 자체를 꼭대기층까지 올렸거든요. 근데 얘는 그러지 못했단 말이야. 오히려 올렸으면은 이 면적까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라서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층 레스토랑이 이 부분 있죠. 약간 테라스처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게 미니피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그냥 죽은 공간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아예 꽃밭처럼 만들어 놓거나 좀 다른 식의 장치를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계단 때문에 여기가 좀 좁잖아요. 여기에서 평면적이 또 줄어드니까 피스스에 비해서는 좀 평면적이 좀 많이 아쉽지 않나. 물론 이제 이것까지 따지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긴 한데 오히려 다른 건물들의 스케일이 브릭스 대비 좀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얘는 그거에 좀 못 미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듈러를 꾸준히 관성처럼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디자인을 좀 보고 고려를 하고 사셔야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듈러와 같이 붙여놨을 때 이게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를 좀 고민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공홈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중에서는 그래도 브릭당 값으로 따지면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줄 때라든지 아니면 뭐 포인트를 많이 줄 때 구매를 하시면 후회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